오늘 뉴스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을 하기 위해서 30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토론은 뉴스룸이 끝나고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권이 16년 만에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뒤로 어제는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오늘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챙기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김두관 의원이 의원 발의로 법안을 내려다가 당 지도부가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자고 해 뜻을 접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내 최다선으로 충청 출신인 정진석 의원이 여당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제안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완성으로 가는 길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수도 규정이라는 것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역시 충청이 지역구인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도 행정수도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는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JTBC 최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집을 지을 국공유지를 발굴하라고 지시하면서 태릉골프장을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바꾸는 것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랐고요. 그 가운데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육사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태릉 골프장만 개발할 경우에는 10,000 가구 정도, 육사 부지까지 같이 개발할 경우에는 20,000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노후 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에 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옛 부지를 바로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어진 지 오래된 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지어진 30년이 된 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640세대 규모지만 용적률을 높여서 30층 정도로 다시 지으면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준공 후 30년 안팎이 된 서울의 임대 아파트 단지는 10여 곳,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용적률을 준주거용지 상한인 400%까지 높일 경우에 주택수는 기존보다 3배 정도로 많아집니다. 다만 공사기관에 살 곳을 마련하는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차적으로 단지를 개발을 해서 임시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쯤에 수석비서관 4, 5명이 바뀌는 청와대 개편이 있을 전망입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박수현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남을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막바지 후임 검증이 진행 중인 자리는 정무와 사회, 그리고 소통수석과 안보실 1차장 등입니다. 수석비서관급 4~5명을 바꾸면서 임기 후반기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겁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론 현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전 의원이 유력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2016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의원이 기용되면 야당과 대화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온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남을 걸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비서실장 교체 건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유임으로 정리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가져 논란이 됐던 김조원 민정수석도 유임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많은 데다 다주택 문제도 해결한 만큼 교체 요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수석은 일단 논란이 됐던 잠실과 도곡동 아파트 중 도곡동 걸 내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